엄마, 여기서 한번 사진 찍어봐요. 정말 예쁜 배경이에요. 조금만 더 앞으로 와보세요. 그래, 경치가 참 좋네. 하지만 여긴 너무 절벽 가까운 것 같아서 조금 무서운데. 괜찮아요. 엄마, 제가 꼭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찍으면 정말 멋진 사진이 나올 거예요. 혜자가 준호의 말에 안심하며 절벽 가장자리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 뒤에서 민정이 조용히 속삭이며 준호에게 말을 건넨다. 더럽게 질질 끄네. 이러다 사람 오겠어. 혜자는 민정의 차가운 말에 순간 멈칫하고 불안감이 밀려온다. 민정아,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조금만 더 앞으로. 여기서 찍으면 진짜 예쁠 거예요. 준호가 혜자의 어깨를 살며시 잡다가 갑자기 힘을 주어 그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다. 준호야, 왜? 혜자의 외침이 절벽 아래로 사라지고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진다.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자식을 키워온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머니 김혜자는 산을 오르며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산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된 건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믿었던 아들의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절벽 끝에 선 그녀를 향해 다가온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섰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을 하늘 아래 설악산의 웅장한 풍경이 펼쳐진다. 높이 솟은 산봉우리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김혜자 씨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정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다. 나이가 60을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그녀는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듯 경쾌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따라오르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옆에서 아들 준호가 묻는다. 준호는 혜자 씨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며 하나하나 살펴보듯 걱정 어린 눈길로 그녀를 챙겼다.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쉬엄쉬엄 가요. 혜자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참 기특해 보였다. 자신이 힘들어할까봐 걱정하며 옆을 지키는 준호의 마음 씀씀이가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내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이 아이를 키워낸 보람이 바로 이런 거겠지. 혜자 씨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길을 느꼈다. 하지만 뒤에서 걷고 있는 며느리 민정의 표정은 달랐다. 아,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민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그녀는 산행 내내 힘든 표정을 지으며 가끔은 뒤를 돌아보고 한숨을 쉬곤 했다. 혜자 씨는 민정의 그런 모습에 살짝 마음이 불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마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그녀는 며느리에게 더 다가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민정의 표정이 너무 냉랭해서 다가설 수 없었다. 길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한적한 바위 위에 도착했다. 그곳은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사진 촬영 명소처럼 아름다운 배경이 펼쳐져 있었다. 산맥이 끝없이 이어지고 하늘은 맑고 푸르러서 그 풍경을 사진에 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엄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준호가 카메라를 꺼내들며 말했다. 이 절벽 위로 살짝 더 나가면 배경이 정말 끝내줘요. 여기가 아주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라 사진도 특별하게 나올 거예요. 혜자 씨는 약간 망설였다. 바위 끝에는 보호대나 난간도 없었고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한 낭떠러지가 보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짝 불안감이 스쳐갔다. 그러나 준호의 다정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래, 한번 찍어볼까? 혜자 씨는 조심스럽게 바위 끝으로 다가갔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왠지 모를 싸늘함이 그녀의 등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아들의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다. 준호는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며 카메라를 향해 손짓을 하였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세요, 엄마. 여기 꽃이랑 같이 찍으면 더 예쁠 거예요.
그녀는 다시 한번 발을 내디뎠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손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따뜻하고 부드럽던 손길은 갑자기 차갑게 변하며 그녀의 등을 밀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몸이 공중에 떠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고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며느리 민정의 표정이 스쳐갔다.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사라졌다. 바위 틈에 걸린 김혜자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렸고 왼쪽 다리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퍼져 있었다. 눈앞의 풍경은 흐릿했고 주위는 음침하고 차가웠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자신이 바위에 걸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아래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낭떠러지였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추락하기 전의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준호가 나를 밀었어.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움켜잡았다. 아들의 다정한 미소가 섬뜩한 기억으로 변했다. 그 다정함이 순간적으로 차가운 배신으로 변하는 순간이 너무나 생생했다. 며느리 민정의 차가운 눈빛도 잊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떨어지길 바랐던 것일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던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그녀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 하루를 보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리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아들이 자신을 밀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게 꿈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강한 생존 본능이 솟아올랐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들은 벌을 받지 않을 거야. 혜자 씨는 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하룻밤이 지나고 추위와 배고픔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낮이 되자 해가 머리 위에 떠올라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었고 밤이 되자 차가운 산바람이 그녀를 덮쳤다. 입술은 갈라지고 목은 타들어갔지만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바위 틈에 난 이끼를 떼어 입에 넣어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목이 타들어갈수록 점점 정신이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향한 아들의 미소를 떠올리며 배신감과 분노로 정신을 붙들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기다리며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목소리가 닳도록 외쳤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깊은 산 속에서 그녀의 외침은 메아리만 칠 뿐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누군가가 지나갈 거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처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젖병을 물려주던 그때의 조그맣고 부드러운 손, 첫 걸음마를 떼던 날, 학교에 입학할 때 반짝이던 눈망울, 모든 순간들이 찰나의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쩌다가 내 아들이 어떻게 내 피부티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눈물을 흘리기조차 힘겨웠다. 네 번째 날,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며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유주야, 할머니가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목이 타들어갈수록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녀의 몸은 말라갔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조차 희미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떠올랐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지막 의지를 붙들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는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위쪽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목소리를 질렀다. 기적처럼 누군가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약초를 채취하러 온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했다. 저기요, 정말 사람이 있네요. 빨리 구급대를 불러요. 약초꾼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신속히 구급대를 호출했고 그녀는 가까스로 구출될 수 있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녀의 강한 의지였다. 바위 틈에 걸쳐 기진맥진한 김혜자 씨는 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다. 며칠간의 고통과 추위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목은 타들어가고 온몸은 멍들고 찢어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혜자 씨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 눈을 감으려 할 때 위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여기 진짜 사람이 있어요! 그녀의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혹시 꿈인가? 믿기지 않는 마음에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왔다. 머릿속에서 이제까지의 고통이 스쳐 지나가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녀는 입을 떼었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그녀가 있는 바위 쪽으로 다가왔다. 약초를 채취하러 온 산중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신속히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여기 정말 사람이 있네요. 빨리 119에 신고하세요. 그 순간 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드디어 누군가가 날 발견해 줬구나. 그녀는 스스로도 몰랐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약초꾼들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부축하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아주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구급대가 도착할 거예요. 그들의 따뜻한 말과 손길이 혜자 씨에게 조금씩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다친 다리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몸을 이끌어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한 사람은 그녀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기 위해 물과 천을 꺼내었고 다른 사람은 그늘진 곳으로 그녀를 옮겨주었다. 혜자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프로펠러 소리가 산중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자 혜자 씨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헬기가 머리 위로 다가오고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구조대원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그녀의 귀에 닿았다. 혜자 씨는 눈을 감고 나지막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아 구조용 장비에 몸을 맡긴 채 그녀는 하늘로 끌어올려졌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바위 틈 사이로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다. 헬기에서 내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혜자 씨는 지친 몸으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다.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해. 그토록 믿었던 아들 준호의 배신과
자신을 밀어버리던 그 손길이 생생하게 떠오르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솟구쳤다. 간호사님, 제 아들이 저를. 그녀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에 주변이 고요해졌다. 간호사와 구급대원들은 깜짝 놀라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혜자 씨는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를 절벽에서 밀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세상에 나쁜 일이 많다 해도 자신의 친자식이 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구급대원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약속하듯 말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을 경찰에 말씀하시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그 순간 혜자 씨는 비로소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구나.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병실의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오자 김혜자 씨는 고요히 눈을 떴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절벽으로 밀어버렸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혜자 씨는 문득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아들이 어릴 때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순수하고 밝은 미소, 세상 무엇보다 귀중했던 그 순간들이 이젠 모두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그동안 남편을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사랑과 희생이 배신당한 순간, 마치 그녀의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린 듯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혜자 씨는 나지막히 중얼거리며 손을 꽉 쥐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정이 들어왔다. 둘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당황한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살아 계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한결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민정도 그녀를 바라보며 상냥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다. 그들의 표정과 말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혜자 씨는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네가 날 걱정하러 온 거니? 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곧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엄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준호야,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어떻게 나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 말을 들은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민정 역시 눈을 돌려버렸고 병실 안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엄마, 그건 다 오해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다만 당신이 스스로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의 말에 혜자 씨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부정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밀어버리는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차운 손길과 며느리의 조소 섞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민정도 고개를 들며 덧붙였다.
어머님, 형님이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평소에 우리를 믿어주지 않아서.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혜자 씨는 속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수 있다니. 그녀는 깊은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경찰은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반드시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혜자 씨의 진술을 받아 적고 사건 현장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절벽 근처에서 발견된 준호와 민정의 흔적, 그리고 그들 사이의 문자 기록을 확인한 후 둘을 연행해 갔다. 준호와 민정은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혜자 씨는 이미 그들의 말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뻔한 그 순간 너희가 보여준 그 냉정한 표정을 잊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와 나는 끝이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법정 문이 열리자 김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잡았다. 병실에서부터 오랜 시간 걸려 이곳까지 온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정의 재판 첫날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해.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고통을 모두 봐야 해. 법정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조용히 앉아있는 준호와 민정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치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들의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서로의 잘못으로 돌리려 할 것이 분명했다. 검사가 일어서며 차례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먼저 절벽에서 발견된 그들의 발자국, 그들의 계획을 담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띄워졌다. 검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피고인 박준호와 이민정은 피해자인 김혜자 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문자 기록을 보면 고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혜자 씨는 스크린에 비춰진 문자 내용을 보며 가슴이 아파왔다. 그들은 정말 나를 죽이려 했던 거야. 그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작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배신이 깊이 남아있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날은 단순히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엄마가 스스로 발을 헛디뎠을 뿐입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혜자 씨는 그의 영의가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차운 손길, 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의 차디찬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다. 민정 역시 고개를 들며 억울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어머님, 저는 그날 단지 준호 씨를 따라갔을 뿐이에요. 저는 남편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오해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술렁였고 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혜자 씨의 기억과 판단을 왜곡하려 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연기와 변명을 지켜보는 동안 혜자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져 갔다. 그녀는 두 사람이 자신을 향해 보여준 얼굴, 그리고 그날 절벽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자신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을 거야. 내게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마침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입을 열었다.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박준호와 이민정은 피해자인 김혜자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과 윤리를 어긴 그들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본법정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준호와 민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호는 다급히 재판장을 향해 외쳤다. 재판장님, 저희는 억울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항소하겠습니다. 이건 다 오해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혜자 씨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만큼 그 사랑은 이제 증오로 변했어. 나를 배신한 너희를 용서할 수는 없어.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와 민정은 법정 경비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갔고 혜자 씨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정말 너희와는 끝이다. 다시는 내 삶에 나타나지 마라.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3년이 흘렀다. 김혜자 씨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씻기지 않는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허전함은 여전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우편함에 꽂혀 있는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 봉투를 집어들자 낯익은 글씨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편지 발신자는 감옥에 있는 아들 준호였다. 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편지를 열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 속에서 절벽으로 밀었던 그 순간을 되새기고 있어요. 엄마를 죽이려 했던 제가 너무나도 혐오스럽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때마다 숨고 싶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느낍니다. 엄마, 단 한 번만 저를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혜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아들에 대한 증오와 사랑이 뒤섞인 감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 글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날 오후 혜자 씨는 고요한 묘지를 찾아갔다. 남편의 묘비 앞에 서서 오랜 시간 침묵했다.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여보, 내가 준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던 사람이었다. 특히 준호를 아끼던 남편의 모습이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남편이 있었다면 준호를 용서했을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편지 속 아들의 글귀를 떠올리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 그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감옥에서의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서 있던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내려져 있었다. 지금은 용서하지 못해도 언젠가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나도 다시 만날 용기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차분히 편지에 답장을 썼다. 준호야, 내가 너를 만나러 갈지 아직 모르겠구나.
너의 진심이 무엇인지 엄마도 헤아리기 어렵다. 너에게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반성과 후회를 할 수 있길 바란다. 언젠가 네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와라. 혜자 씨는 편지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왔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고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정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보물이다. 이제 남은 내 인생에서는 사랑과 평화를 찾아야겠다. 나처럼 소중한 것을 잃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비록 아들에게 완전한 용서를 줄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분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